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프로폴리스를 채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난 부위에 주로 바르는 제품이 프로폴리스예요. 근데 효과가 좋아요. 나름. 근데 프로폴리스는 벌이 식물이 상처난 부위나 또는 부드러운 새순의 끝부분에서 분비되는 수지를 채집하는 건데요. 식물은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이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 상처 입기 쉬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수지를 분비합니다. 벌은 뒷다리를 이용해 채집한 수지를 운반하고요. 벌집으로 돌아온 벌들은 수지에 효소를 첨가하고 왁스를 발라 프로폴리스를 만들어서 벌집 외부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코올에 희석시켜 한 1년 정도 두었다가 만든 제품이 이런 프로폴리스죠. 저는 이제 콤비타 뉴질랜드에서 아주 오래된 100년이 넘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제품을 제가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처 나거나 그런데 심지어 이제 화상을 뜨거운 물을 약간 쏟아서 화상을 입으셨을 때, 뭐 벌레 물리셨을 때 그럴 때 발라도 되고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목이 아플 때 그냥 이제 이렇게 스포이드로 떠서 목에다 직접 넣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먹어도 되는 제품이라 안정도가 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에는 프로폴리스 알코올만 들어가겠죠. 지금 닭들이 알을 낳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프로폴리스는 벌 집단을 밀폐제이며 멸균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을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이 프로폴리스만은 아주 소중히 잘 쓰고 있답니다. 가격이 뭐 낮은 것도 있고 약간 높은 것도 있고 그런 편이죠. 근데 잘 선택해서 쓰셔야 될 듯해요. 회사에 따라 만드는 공법과 그 다음에 함량이 틀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은 프로폴리스로 벌집의 틈새를 메우는 데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균 침입이나 뭐 벌레들이 침입을 잘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 프로폴리스를 발이 튼데나 손이 튼데, 요즘에 겨울에 예전엔 감도 발랐었거든요. 근데 감도 확실하죠. 근데 프로폴리스도 손이 트거나 발이 튼데 바르셔도 약간 색감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뻑뻑한 감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손끝이나 발끝은 뭐 그다지 느껴지지 않고요. 잘 스며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떨어져 나가요. 약간 이제 피부 겉면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겨울에 손끝이나 발끝에 조금씩 바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좀에도 아주 탁월하죠. 무좀인데 계속 발라주시면 새살이 약간 솟는 듯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새끼발가락이 제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겨울에 이제 약간씩 생기는데 양말을 신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이제 한 2주, 3주 한 달 그 정도 발랐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아무튼 물이 안 닿은 상태에서 바르셔야 돼요. 물을 대시면 안 돼요. 그 점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물은 절대로 상처나 그런데 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벌은 쥐 같은 침입자도 있다 하네요. 벌집에 들어오면 침입자를 죽인 후 프로폴리스를 사용해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요. 밀봉된 벌집은 보온과 방풍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이걸 바르면은 피부를 약간 덮어주잖아요. 그게 아마 보온과 방풍 기능도 유지된다고 하네요. 피부도 약간 보호를 해주는 편이죠. 프로폴리스로 방부 처리된 시체는 부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잎이라는 프로와 도시라는 폴리스가 합쳐진 것으로 벌집의 입구에 프로폴리스 벽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된 말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벌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죠. 그러니까 벌이 없으면은 열매를 그러니까 화분, 꽃에서 분비되는 화분을 옮겨주지 못해서 열매가 별로 맺지 않겠죠. 그러면은 자연계가 파괴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꼭 알맞는 소리를 내고 있고, 병아리 보세요. 병아리 지금 9일차죠. 아주 건강하죠. 또랑또랑. 날개깃도 세상에 많이 났어요. 날개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손에 올라와봐. 잘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올라와요. 자기가 올라오면 아이고 날개깃도 많이 났어요. 보시면 또랑또랑 아직도 작죠? 9일차인데 엄청 작아요. 날개깃도 또랑또랑. 발도 까맣고 발끝에 보시면은 털도 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털도 좀 났어요. 털도. 안녕하세요. 한 마리 태어났는데 이제 네 알을 더 나서 네 알 제가 한 10일 후에 이제 태어나요. 10일 후에 여기 난로라 10일 후에 태어나서 그때는 이제 친구를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근데 태어나면 이제 조금 격리를 해줘야지 되겠죠 아마. 그랬다 이제 친구를 만들어 줄 생각이에요. 아무튼 귀엽죠. 네 마리 중에 몇 마리가 태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도가 잘 맞아야 육축기가 부화기가 잘 태어나겠죠. 얘는 영하 14도 때 나머지 두 알이 더 있었는데 다 유정란이더라고요 결론은. 근데 나머지 두 알이 더 있었는데 그 두 알이 36도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만 지금 태어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9일 된 귀여운 병아리 백봉오골개요. 안녕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엄청 작아요. 토실토실해졌죠? 토실토실. 근데 모이를 잘 주셔야 돼요. 모이를 잘못 주시면 제가 견과류도 조금 주고 했더니 응가가 엉덩이에 묻어갖고 딱딱해져요. 그러면 변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미지근한 물을 살짝 묻혀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면봉으로 털을 엉덩이 바깥쪽으로 밀어서 솜털이잖아요. 좀 빠졌어요. 밀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해줘야 될 듯한데 아무튼 병아리는 조심해서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은데 이제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손을 댄다면 정말 살살 미지근한 물에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죽어요. 병아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묻혀갖고 살짝 이렇게 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털을 만지셔서 살살 그리고 면봉으로 이렇게 털을 살살 해갖고 말려주시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병아리. 오늘 온도는 몇 도인가요? 33도. 습도가 50%네요. 조기도 제가 이제 물을 좀 넣어놨고요. 조 끝에 물. 아침에 좀 작아져 있거나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여기다 한 번 더 넣어놨고. 응가는 많이 한답니다. 병아리도. 역시 닭이랑 엄청 건강. 쟤네가 짝짓기에서 낳은 알에서 태어난 거죠. 알은 백봉알은 요거예요. 요건데 조그맣죠? 아직도 9일차가 아직도 조그맣죠? 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글쎄 요 알. 얘가 알을 제일 잘 낳는 녀석 알에서 태어난 겁니다. 알을 제일 잘 낳는 녀석. 여기 털이 있죠? 다리에. 백봉오골개. 옛날에 임금님이 가장 좋아하셨다는 닭이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래서 상당히 맛있어요. 담백하고 알은 초라는 특히 노린자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건강해요 나름. 그래서 아주 맛있답니다. 털이 복실복실 거리고 있어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나을 듯 합니다. 밖에는 많이 데리고 놓으시면 안 되고요. 난로 앞이라 조금 더 커서 예를 들어서 한 25도 정도 될 때 그때 조금 더 나와서 놀 수 있을까요? 근데 겨울이라 아직 한 마리면 사람을 잘 따라요. 그래서 키우실만 하답니다. 근데 이제 10일 후에 또 병아리, 청개병아리랑 백봉오골개랑 이제 짝짓기한 요런 알을 제가 넣었어요. 청개랑 백봉이랑 짝짓기에서 나온 알이거든요. 얘네들은 짝짓기를 등에 딱 올라타서 엉덩이를 딱 붙이면 그게 짝짓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항문하고 알 낳는 곳하고 일치했대요. 근데 문제는 알은 엄청 깨끗하게 나요. 요대로 어렵게 낳긴 하지만 엄청 깨끗하게 알은 낳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자체는 아무런 냄새도 없어요. 여러분은 병아리에서 냄새가 나리라 생각하지만 병아리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절대로. 아주 깨끗하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응가도
며칠에 한번 치워줄까 말까 전혀 안 치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이상이 없다 하시는데 저는 매일매일 치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몇 마리에서 이제 넘어가면 그게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케이지에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케이지에도 키우고 안에서도 키우고 하죠. 나름 이게 소중한 책이란다. 여기 응가하면 안 돼. 병아리 알았지? 이름은 밤토리야. 밤토리. 밤토리. 백봉오골개요. 귀엽죠? 아직도 9일인데 요만한 알하고 거의 비슷해요. 얘네가 일반 닭의 반 정도가 채 안 돼요. 다 커도. 더구나 얘는 지금 초란에서 태어나서 꽁지도 좀 날려고 하는데 초란에서 태어나서 더 작습니다. 사이즈가. 제가 일부러 작게 키우려고. 크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안에서. 근데 청개는 알을 엄청 잘 낳아요. 청개는 알을 엄청 잘 낳습니다.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집안에서 키우실 때는 세레마라든가 백봉오골개라든가 이런 걸 키우시는 편이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붙이는 핫팩이에요. 붙이는 핫팩. 여기 붙어요. 옷에 딱 붙어요. 이런 걸 이제 밑에 까시고 위에 뭘 놓으시고 병아리를 놓으셔서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셔도 되죠. 이게 딱 옷에 붙인 핫팩인데 오래 가요. 그래서 병아리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바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위에 하나 더 놔야 돼요. 이게 뜨거워서 병아리가 다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네, 알을 낳으려고 또 백봉오골들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